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혜중입니다. 여드름 흉터와 관련돼서 프락셀 레이저에 대한 질문 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요, 이번 영상은 여드름 흉터 없애는 법과 관련되어 프락셀 레이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질문 내용의 일부분이랑 그에 해당하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서요, 여드름 흉터란 여드름 났던 부위가 파인 걸 말합니다. 여드름 자국이란 여드름 났던 부위의 피부색이 붉게 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파여 있죠? 이게 바로 여드름 흉터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파인 게 아니죠? 피부가 붉게 변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드름 자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여드름 흉터에 대한 내용이지 여드름 자국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셔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프락셀은 위험한 거니까 프락셀 받지 마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고 와, 프락셀 무시무시하네, 받으면 안 되겠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도 예전에는 프락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프락셀은 안 하고 다른 시술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프락셀 치료 좀 받으려고 하는데 여드름 닥터님도 프락셀 시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이제 실제 질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피부가 붉어졌다 라고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붉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락셀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정상 각질층이고요, 이게 얇아진 각질층인데요, 프락셀로 인해서 이렇게 각질층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질층이 두꺼울 때는 여기 피부 속 혈관이 잘 안 보이는데요, 각질층이 얇아지면 피부 속 혈관이 보이게 되겠죠. 각질층이 얇아지면 피부 속에 돌아다니는 혈액순환이 잘 비쳐 보이게 되고, 이 혈액순환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 바로 안면 홍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프락셀 후 안면 홍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즉, 각질층이 얇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인 현상이라서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계시죠? 돌아오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근데 이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면 몇 개월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늦게 돌아오면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돌아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보습을 잘 해주시면 얇아진 각질층이 다시 두꺼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앞당겨 줍니다. 선크림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건조함, 눈가 주름, 색소 침착, 모공이 넓어지고 탄력이 처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사진으로는 이런 상태입니다. 광대뼈 주변으로 거뭇한 기미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본문에서의 색소 침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부가 뭔가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어 보이죠? 탄력이 처지니까 눈가 주름도 생기게 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질층인데요, 각질층이 두꺼워야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겠죠? 각질층이 얇으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잘 막아주질 못하겠죠? 프락셀로 인해서 각질층이 얇아지면 수분 증발이 많아지니까 질문에서 얘기하시는 현상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건조감, 눈가주름, 탄력 저하, 색소 침착, 모공 악화, 이게 다 증세는 많아도 피부가 얇아져서 정확히는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진 이 하나의 현상 때문에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분 증발이 많아지니까 건조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수분 증발이 많아지니까 탄력이 처지는 거고, 탄력이 처지니까 눈가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처지니까 모공이 늘어나면서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각질층이 얇아지다 보니까 피부 속으로 더 많은 양의 햇빛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미 같은 색소 침착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돌아는 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은 색소 침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팁 자국인지 뭔지 모공이 넓어졌다고 하셨죠? 여기서도 프락셀 자국이 촘촘히 남아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진이 자연적으로 넓어진 모공의 사진입니다. 모공들 잘 보면 뭔가 일정한 패턴 이런 거는 안 보이죠?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모공이 넓어져 있지 무슨 패턴 같은 형식으로 모공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영상에서는 잘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이 아래쪽 볼 부위로 뭔가 그물, 모기장, 바둑판 같은 느낌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모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락셀 자국이 촘촘히 남아있다, 팁 자국인지 뭔지 모공이 넓어져 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바로 요 현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는데요. 모기장 자국이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게 남았다는 겁니다. 이건 레이저 강도가 너무 세서 레이저 받은 부위가 회복, 재생이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가 있다는 의미는 그 부위에 자연적인 손상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레이저로 인해 인위적인 손상이 추가가 된 거죠. 손상이 추가가 된 거니까 프락셀 자국이라고 부르는 증세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세를 겪으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겠죠. 프락셀로 인해 피부가 얇아질 수 있고 피부가 얇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프락셀 부작용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날 수 있다라든지 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라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가능성은 프락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아니고 다른 흉터 시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치료 횟수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시술 강도를 약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강도를 높이게 되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강도를 높여간다면 부작용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그러면 색소 침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습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프락셀 치료 받고 며칠 동안은 열감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냉찜질을 해줘서 열감을 빨리 가라앉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프락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얇아질 수 있다. 피부가 얇아진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 강도는 약하게 시작을 하고 강도를 높이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높이면 됩니다. 관리 차원의 예방법으로는 선크림 바르시고 보습 잘 해주시고 냉찜질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프락셀이 무시무시한 레이저고 부작용이 잘 생기니까 프락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프락셀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부작용은 없는데 프락셀 받았으니까 내 피부도 얇아져 있는 거냐?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만 피부가 얇아져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프락셀 받으셨다 하더라도 피부가 얇아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고 혹시 프락셀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